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그 26년 동안 로봇이라는 한 분야만 꾸준히 파온 기업이죠. 로보티즈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가 로봇의 움직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핵심 부품, 뭐랄까 로봇의 근육 같은 액추에이터 기술이 정말 뛰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기술력을 딱 기반으로 해서 AI 워커라는 새로운 로봇하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의 로봇 손을 선보이면서 이른바 피지컬 AI 시장, 그러니까 AI가 진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로보티즈가 다가오는 피지컬 AI 로봇 시대에 진짜 선도주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로보티즈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로보티즈의 그 액추에이터 기술, 특히 핵심 부품인 감속기까지 직접 만든다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 피지컬 AI 로봇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많고요. 또 로보티즈가 넘어야 할 과제들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로보티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다른 데서는 따라오기 힘든 그 액추에이터 기술력이잖아요. 특히 그 로봇 손가락을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핑거 전용 액추에이터, 이걸 개발해서 기존에 쓰던 그 케이블 방식의 내구성 문제, 이걸 딱 해결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그냥 기술 시연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정교함, 이걸 실제로 구현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사람 손처럼 아주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20자유도 핸들을 경쟁사 대비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500만 원대에 내놨고, 또 바퀴 달린 작업 로봇, AI 워커도 목표 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격은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고, 또 MIT와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생산 기지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판매라던가 AI 워커 선주문 같은 가시적인 성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기술력하고 그 가격 경쟁력. 정말 인상적인 건 맞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요, 이 피지컬 AI 시장, 특히 그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제대로 열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업계에서도 빨라야 1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경쟁사들, 이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이 언제든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모른다는 그런 변수도 무시할 수 없죠.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10배나 늘리고 AI 워커 가격을 2천만 원 밑으로 낮춘다는 목표. 이게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과거에 자율주행 로봇 연구 개발에 크게 투자했다가 그 적자를 봤던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지 그것도 좀 봐야 하고요. 게다가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AI 소프트웨어는 결국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빅테크하고 협력하는 구조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약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기술적 우위가 바로 시장 지배로 이어진다, 이런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로보티즈의 그 핑거 액추에이터는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 이걸 해결한 양산형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파격적인 가격하고 이게 결합되면 시장 표준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AI 워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아직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에 비해서 바퀴 달린 AI 워커는 물류창고나 공장 같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술 우위가 바로 양산 능력이나 시장 수요로 딱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중국 업체들의 그 가격 경쟁력, 또 따라오는 속도를 생각하면 로보티즈가 확보한 기술 격차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걸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AI 워커 시장도 결국엔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고요. 우즈베키스탄 공장 증설 계획, 물론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생산량을 갑자기 10배로 늘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을까요? 뭐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지 운영 리스크 같은 것들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그 2천만 원 미만이라는 가격을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성장 전략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로보티즈는 이미 구체적인 3단계 투자 계획을 세웠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연구개발용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점이 이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MIT와의 협력처럼 로보티즈가 잘하는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소프트웨어는 잘하는 곳과 협력하는 방식, 이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2028년까지 완성품 매출 비중을 30%로 늘리겠다. 이 목표도 그냥 부품 매사에 머무르지 않고 완성 로봇 회사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꽤 현실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AI 워커가 혹시 과도기적인 형태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에 파고들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아닐까요? 시장의 대세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로 갈 가능성을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로보티즈가 AI 워커에 집중하는 동안 생각보다 더 빨리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도 로보티즈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미지수입니다. 현재의 집중 전략이 미래 시장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뛰어나지만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빅테크 파트너들의 전략 변화에 좀 휘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로보티즈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액추에이터 기술, 그리고 현실적인 AI 워커 모델, 여기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서 이 피지컬 AI 로봇 시장을 선점할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직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시장의 불확실성, 또 중국이나 테슬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나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 부담 같은 로보티즈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히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로보티즈의 미래는 앞으로 기술 개발 속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또 계획대로 안정적인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는지, 그리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지컬 AI 로봇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로보티즈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로보티즈의 가능성과 또 도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